과학 신세계, 세계는 지금 화성 챌린지. 지구에서 1억 207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네 번째 행성, 화성. 사실 화성의 모습은 영화 속에서는 그냥 봐오던 비현실적인 곳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 진짜 대박 아닌가요? 지난 7월 20일 오전 6시 58분 아랍에미리트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화성 탐사선 아마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석유 개발에만 관심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화성 탐사선 발사라니 놀랍지 않나요? 아마는 시속 12만 킬로미터로 우주 공간을 비행해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에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더욱 깜짝 놀랄 소식은 이 중국도 화성 탐사에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인데요. 7월 23일 오후 12시 41분에 하이난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첫 화성 탐사선인 캐논 1호를 화성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캐논 1호는 내년 2월 중 화성 궤도에 도착한 뒤 2-3개월 후 화성 북부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주기술 최고권위국 미국은 어떨까요? 현재 시각으로 30일 이동형 탐사 로봇 퍼시비언스를 화성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죠.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 유인 우주선 발사로 다시 한번 미국은 우주 기술의 강대국임을 증명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화성 탐사 우주선을 쏘아 올린 걸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화성 탐사선을 보내려면 지구와 화성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때 보내야 에너지 절약이 되겠죠? 바로 지금이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운 시기인 화성 위크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2년 2개월마다 접근하는데 지구 접근 주기는 약 780일. 화성은 이 780일을 주기로 평균 7,834만 킬로미터의 거리로 지구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화성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때 발사체 보관 등 이런 추가 비용을 합산하면 약 6천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고 착륙하는 것은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미국과 구소련, 유럽연합 등이 화성 착륙을 시도했는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잖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했지만 인류가 직접 갈 수 있는 이 거리적, 과학적, 물리적 제약 요소로 인해 선택된 게 바로 탐사 로봇 로버를 이용한 탐사 방법이었습니다. 2003년 두 대의 쌍둥이 화성 탐사 로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2012년 큐리오시티, 2018년 인사이트, 그리고 2020년 퍼시비어런스까지 끊임없이 화성 탐사를 위한 로버를 개발하고 있죠. 최근에 나사가 공개한 화성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지 않나요? 기후, 토양 상태, 협곡의 모습까지 마치 지구 그 어딘가에 있을 법한 모습이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왠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 모습을 두 눈으로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근데 또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화성 탐사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혹시 화성에 숨겨진 금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번에 쏘아 올린 세 나라의 화성 탐사선은 제각각의 목적이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아말은 화성 상하층부 대기 구조 및 기온 변화 측정, 화성 표면 관측과 촬영의 임무를 맡았고요. 중국의 태난 1호는 화성 표면의 토양 특성과 조성, 물과 얼음의 분포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국의 퍼시비어런스는 인류 역사 최초로 화성의 토양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가는 탐사선에 넘기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각자 맡은 임무만 완수해도 화성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을 입증할 텐데 화성은 진짜 까도 매력이 넘치는 양파 같은 행성인가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과학자들이 화성을 과거에 지구처럼 물이 흐르고 생명체가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은 황량한 상태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기도 했고, 지구인이 만약 우주로 이주해 산다면 그 1위는 화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실제로 화성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화성 표면을 온난화 작업으로 온도를 높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구상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인데, 그는 2024년에 승객을 태워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고 2050년까지 이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스페이스X 화성 이주선 스타쉽 시제품의 수직 이착륙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죠. 화성으로 이주한다? 여러분이라면 흔쾌히 떠날 수 있나요? 저는 이 화성 집 앞에 카페가 있고 가까운 곳에 마트만 있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화성 탐사 계획이 없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달 탐사부터 차근차근 우주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달 궤도선 발사, 2030년 달 착륙선 발사, 2035년 소행성 샘플 채취 및 귀환 임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수행을 한 이후에 화성 탐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도 화성 탐사 우주선 발사,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화성 탐사 챌린지, 그 결과가 어떤 새로운 발견을 낳을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도 이 챌린지에 함께 동참하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햇반이었습니다.